완주와 또 진안 무주 장수가 생활권이 굉장히 다른 지역입니다. 이걸 묶어놨어요. 이게 묶어놨으면 완주에서 차를 타고 저쪽 무주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한 시간 넘을 수도 있죠. 넘을 수 무풍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넘어가려고 그러면 굉장한 이게 전형적인 그 게리맨더링 그 선거구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선거구인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안 사람은 완주 와서 표 잡으려면 한참을 가야 되고 완주분은 무주까지 가려면 답답한 선거구인데 자,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갔는지 일단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58.8%의 지지를 받아 27%를 기록한 무소속의 임정엽 후보를 여유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는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장주원 후보는 1.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안호영 후보는 모든 계층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왔지만 특히 30대와 주부층에서 강세를 보였고 임정엽 후보는 50대와 자영업 종사자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안호영 후보는 진안과 무주에서, 임정엽 후보는 완주에서 선호도가 높았지만 4개 군지역의 평균 지지율 차이가 비슷해서 출신 지역 차이로 관심을 모았던 소지역주의 경향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70.8%로 초강세를 보였고 미래통합당 2.6, 민생당 0.8, 정의당은 9.2%였습니다. 비례대표로 투표할 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53.9%의 지지를 받았고 정의당은 정당 지지도보다 높은 13.8%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에는 환경대책이 꼽혔고 지역 소멸위기 해소 대책과 동부산업권 개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재호 선배님의 담담한 목소리로. 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잘 봤는데요. 아, 이건 역시 지지율 퍼센테이지 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4년 만에 또 리턴 매치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재대결인데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에는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48.57%,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가 45.06%. 20대 총선에서. 예, 20대 총선에서 한 3%, 한 3,000표 정도 차이로 국민의당 바람이 그때 굉장히 거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호영 후보가 승리를 했었죠. 근데 특징적인 게 이때 20대 때 완주에서는 안호영 후보가 졌었어요. 맞습니다. 2,000표 정도, 7% 정도. 완주뿐 아니니까. 예, 임정엽 후보가 이겼었죠.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이렇게 벌어진 거 또 볼 사람이 또 우리 교수님밖에 안 계시고 뭔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답변을 당연히 뭐 또 하고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참 임정엽 후보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난 20대 선거가 너무 뼈아플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 바람이 그렇게 정말 거세게 불었었는데 그 바람을 정말 등에 업고 더 날랐어야지 되는 분명한 선거였을 텐데 본인이 못한 걸 누가 탓하겠습니까? 스스로 그것을 지금 하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4년이 지난 흐름 또 절치부심 또 새롭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이제 또 그런 입장일 텐데 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도전을 할 때도 당을 지금 이제 그 녹색의 옷을 입고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당을 또 등졌죠. 예, 또 당을 등졌잖아요. 이제 무소속으로 지금 등장을 좀 했습니다. 자, 제가 녹색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민생당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민평당 예전에 지금 도당위원장도 지금 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 당내에서는 중량감 있는 분인데 스스로가 그 당을 지금 버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지금 확장성을 아마 분명히 염두에 뒀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일견 성공한 듯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번 이 지역의 민생당 이 정당 지지도가 0.8%밖에 안 되는 것이죠. 네. 정말로 미미해도 너무 미미해요.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27%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름대로는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게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의 격차가 너무 커져버려서
예, 이걸 어떻게 정말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이게 마지막 지금 선거다. 내 인생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네.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굉장히 갈 길이 지금 바쁜 것 같습니다. 이게 따라잡으려면은요. 임정엽 후보를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33살에 도의원 하셨어요. 와, 그리고 그의 도지사 비서실장 출신이죠. 그 당시에 유정군 지사였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다음에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가지고 완주군수를 2006년과 10년에 재선을 하신 분입니다. 그 유명한 로컬 푸드 그렇죠. 창시는 아니고 안착을 시킨 전국 최초로 인기를 끌게 한 사람인데 참 정책 입안과 메이킹 능력 탁월하신 분이에요. 예. 반면에 또 이제 주변에서 또 말을 또 여러 가지 또 잡음 같은 것들도 항상 따라다니시는 분들인데 뭐라 정확히 이분을 규정 짓기는 어려우나 분명히 능력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일단 보여지는데 이번에 무소속의 승부수가 띄웠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을 갖다가 접근이 되려고 그러면 안호영 후보하고 그렇죠. 접근이 되려면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또 안호영 후보에 대해서 분명히 뭐 관련된 네거티브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남은 기간의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임정엽 후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 표 차이를 좀 줄이려고 한다면 반대로 안호영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잘 파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는 전략이니까요. 예, 안호영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더 점수차를 벌이려면, 표차를 벌이려면 임정엽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지금 김하연 기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지난 20대에서 실질적으로 완주에서 대략 한 7% 정도 지금 표차이로 임정엽 후보가 앞섰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쨌든 완주 출신의 임정엽 후보 입장에서는 21대에서는 7%가 아니라 이쪽에서 10%, 15%뭐 이렇게 지금 격차를 벌려놓아야지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뭐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또 완주군에서는 좀 앞섰지만 진안군에서는 32% 정도 지금 안호영 후보한테 20대에서 지금 뒤지게 된 거죠.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나고 자랐던 완주에서는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했지만 진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표 차이로 지금 지게 됐던 것이 패인 아니겠습니까? 자, 공식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 임정엽 후보의 입장에서는 완주에서 표 차이를 더 많이 벌려야지 될 것이고 진안에서 실제로 지금 줄여야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지금 따라갈 수 없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뭐 정확하게 숫자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 지난해에서 대략 20% 정도로 좀 접근을 해야지 그나마도 승부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임정엽 후보에게 우리 김하연 기자도 해법 하나 주십시오.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전략가로.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인물론으로 결국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또 그 각 후보님들 만나봤는데, 안호영 후보님은 이제 그 정부 여당 정책에 정말 충실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공약을 제시를 하셨고, 임정욱 후보는 그걸 내걸으셨어요. 대학 무상교육. 맞습니다. 예, 그리고 출산에서 대학까지 국가 책임 정책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말 하실 수 있을 것처럼 막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메이킹 능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완주가 30년 동안 국회의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30명. 네, 없었습니다. 예, 거의 제 나이. 예전에 누구죠? 그러니까 김태식 의원이 의원이 없는 걸로. 예. 김태식 의원이 또 뭐 맞습니다. 동산동 출신이어서 전주 출신으로 제외를 하면 그게 30년이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이 만약에 먹혀든다면 뭐 조금 가능성도 있죠.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뉴스를 잠깐 보면서 네. 실질적으로 지금 소지역주의에 관한 것이 사실상 없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 결과만 네.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것을 적절하게 좀 활용을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지금 잘 의도대로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아직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죠. 안호영 의원은. 네, 네. 아직 이게 선거법 정치자금법이죠. 하나 지금 하나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아직 이게 지금
법정에서 지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총선을 맡고 있는 건데 이게 친형의 후보자면서 뭐 선거조직 포섭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20대 총선 직전에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돈승 후보 측 관계자를 안호영 후보 친형 측근 캠프 이분들인데 1억 3천만 원 정도를 건넸다. 이런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의 친형과 캠프 참모가 연루가 돼 있는 이게 있어요. 근데 사실 요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거나 지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게 사실 결론을 법원도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런 부분도 손을 볼긴 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선거 조직의 포섭이라는 거 이게 보면 이쪽 선거 같은 경우가 보면 진안 출신의 안호영 의원이기 때문에 완주 쪽 같은 경우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다 보면 선거 조직 같은 경우가 필요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직화되어 있는 부분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여지 그런 것들이 어떤 실현 가능성이 분명히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사실 나머지 기간 동안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뭐 네거티브로 사용된다 그러면 충분히 좀 시끄럽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근데 조금씩 흘러나오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형 등 이제 선거 캠프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졌던 분들이 선거운동을 또 물밑에서 하고 다닌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잡음이 좀 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자중을 지금 해도 자중을 해야 아니, 될 뭐 것 가만히 같기도 있어도 하고. 사실 이 퍼센티지가 예. 높으니까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공판이 3월인가요? 예정이 돼 있었는데 또 코로나 사태로 또 연기 휴직이 되면서 그런 예, 이유 때문에 예. 그렇구나. 자연스럽게 예, 예. 지금. 하여튼 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후보들도 근데 또 임정혁 후보도 또 흠이 없지는 또 않은 후보여서 아 또 뭘 또 예. 닭가시옵니까 이거 또 닭가시오? 예. 너무 또 한쪽만 하고 갔으면 남겨주셨더라고요. 임정혁 네. 후보도 예. 개인적 구설이 많은 걸로 알고 예.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소개해 주십시오. 구설이라고만 개인적인 면에서 구설이 많다고 들었다. 음. 성과도 있지만 임정혁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선거구는 네거티브로 가면 또 두 후보에 대한 약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게 또 네거티브로 또 못 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또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보신 김에 댓글을 한번 이렇게 막 닭가시오로 가는 분위기에서는 댓글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하지 마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저희가 하는 사이 너무 많이 올라왔네요. 아 그래요? 네. 이 난리 났는 거 아니야 이거 또. 네, 이 방송이니까 지역민들의 토론 마당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건 저희 주최 측이 남겼군요. 예. 아, 가족이군요. 너무 가족. 솔직한 것 같은데. 전북은 노인층도 더불어민주당 성향이 강해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완주는 왜 전주하고 통합을 안 하는지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계속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주 완주 통합 문제 그 완주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전주 분들만 좋아하시지. 우리도 스스로 잘 살 수 있고.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걸 1시간짜리 토론 프로로 따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는 게 승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나요? 네, 그거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인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경선에서, 그러니까 경선과 본선에서 결국 일반 시민과 조직력이 얼마나 반영되느냐? 그 경선에서는 조직력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죠. 경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후보를 뽑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당원들한테 많이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뭔가 조직을 갖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표를 못 얻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직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고 오랜 시간 그 조직을 관리하는 노하우, 돈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후보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거 제도 자체가 어느 정도 신인 뭐 여성 사실 정치 신인 청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슬픈 원론적으로 얘기긴 말하면 사실 정당 정치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당원들에게 나름대로 포션을 갖다 주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이것들이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충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아주 공정한 룰을 가지고 진행이 되면 되는데 늘 공정한 룰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이게 뭔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지금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 원래 당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 50대 50 나눠서 하는 것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심지어 이런 문제가 부작용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당원 빼고 전체 시민들 100%로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정상적인 것이었는데 비틀어서 비정상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정상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너무 뒤죽박죽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북한이 원하는 정상국가 예.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북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선에 나온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를 예.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당원으로 다 가입을 해서 좀 더 그 공천 그 과정에 또 영향을 행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당연히 뭐 선거. 전략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의원이 되고 나면 그리고 뭐 의원뿐만이 아니죠. 뭐 뭐 지선도 마찬가지니까요. 되고 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선거 운동을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 것인지 목표 의식을 정확히 갖고 가야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또 안위를 찾으려고 하는 게 분명히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거의 폐해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완주 진안무주 장수 선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좀 서운하면은 그 공약 한번 보고 가실까요? 후보들? 완주 진안 무주 장수는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무소속 승부수를 던진 임정엽 전 완주 군수가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는 곳입니다. 민주당 안호영 후보의 1호 공약은 수소경제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진 현대차 전주공장 등 지역경제의 침체를 수소차 생산 기지로 전환해 돌파하겠다는 건데 수소 시범도시인 완주에 수소 특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산과 또 저장 또 활용에 관련된 인프라나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출산에서 대학까지 국가 책임 정책화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진 농촌 위기를 돌파할 대책으로 대학 무상교육을 꺼내들었습니다. 거점 국립대와 농어촌 학생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한다는 구상인데 예산 확보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과 교육비 지원 사업비들을 종합해 보니까 지금 하는 그 사업비의 50% 정도만 더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21대 국회 1호 입법안으로 안호영 후보는 불법 폐기물 관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임정엽 후보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내놓았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아주 위급한 때에는 지자체라든가 개인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고 국가가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하고 지자체나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국가 존립의 위기, 이거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과 그 법안을 만들어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방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장주원 후보는 당 차원의 공약 외에 개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 공약 잘 봤는데요. 예. 자, 완주 진안무주 장수 후보들끼리 정말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는데요. 자, 이 관련돼서 어쨌거나 이제 여기 이 선거구에 대해 마무리 짓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일단 짧게 공약 좀 코멘트를 좀 하게 좀 되면 임정엽 후보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출산부터 대학까지 지금 국가 책임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 지금 이런 걸 내세웠잖아요. 제가 보기에 큰 카테고리는 지금 복지에 크게 지금 방점을 찍고 지금 공약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안호영 후보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주민 생활에 필요한 뭐 민생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성장 동력이랄지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뻗어나가는 이 완주를 또 혹은 뭐 무진장 완주잖아요. 예, 이 지역을 위해서 다들 필요한 아마 공약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안호영 후보가 엄청난 지금 차이를 현재 내고는 있습니다만 경선을 거쳤잖아요. 이 경선 과정에서 이 민주당 내 당내 경선이잖아요. 지금 유이태 후보와의 지금 경선을 했었었는데 아마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 완주군 쪽 의회에 있는 의원들 또 상당수가 안호영 의원보다는 유이태 의원 쪽으로 지금 지지 선언을 했었던 것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안호영 후보가 그 선을 넘긴 했지만 안호영 후보와는 일정 부분 선긋기를 했었던 그런 의원들인 만큼 이들을 갖다가 얼만큼 잘 다독여서 또 함께 가고 또 원팀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또 지역 민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정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가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함께 잘 만들어서 정말 이긴다기보다는 만들어 나가는 완주를 또 구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안호영 의원이 가져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좀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추수를 잘 해야 되겠죠. 추수를 해야 됩니다. 예. 상대 떨어진 조직들을 잘 추스려서 추수를 해야죠. 상대편을 잘 끌어안아야지 결국엔 예.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어쨌든 안호영 의원 민주당 도당위원장이고 임정엽 의원 민평당 도당위원장 출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붙은 만큼 좀 네거티브보다는 공약으로 그리고 미래를 좀 생각하는 방향으로 잘 붙어서 좋은 유권자들의 선택이 있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유권자분들도 딴 거 말고 공약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심을 정확히 투입을 해주시면 됩니다.